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부터 공을 멀리 보내려면 세게 내리려고 하죠. 그럼 여기 압력 걸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탑에서부터 왼팔이 평행으로 올 때까지 시간은 20마일이 늘었지만 시간상으로는 0.12초가 걸렸네요. 근데 22마일에서 이렇게 릴리스 전 구간까지 올 때까지 0.04초가 걸렸어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0마일에 넣을 때 시간이 더 길었다는 얘기는 로리 맥킬로 입장에서는 여기부터 손이 여기까지 내려올 때 아무것도 안 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바이킹을 탈 때 처음에 이렇게 내려올 때 빠르게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쌓여서 여기부터 스피드가 이렇게 드는 거죠. 근데 보통 아마추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힘으로 세게 내리려고 하니까. 다운스윙이라는 거는 왼팔 앞에 이렇게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벽 앞에를 왼팔이 앞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팔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를 설명하는 거지. 이거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팔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힙 슬라이드를 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떨어뜨리려고 안 해도 중력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자, 이제 가속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가속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골프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긴 것도 필요하지만 이 긴 상태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죠. 탑에서부터 임팩트까지 뭔가 내려올 때 속도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속인 거잖아요. 골핑 머신에서는 가속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방향이나 속도 변화에 저항하는 클럽 헤드 무게에 의해 클럽 샤프트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가속이 만들어진대요. 스윙어 패턴으로 백스윙을 여기까지 했다고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지면하고 평행 정도 됐다고 우리가 백스윙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 클럽 입장에서는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제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방향은 어딜까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스윙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공은 항상 내 몸보다 밖에 있고 내가 설정한 라인은 내 몸보다 항상 밖에 있어요. 중력으로 클럽이 이쪽으로 떨어지고 싶지만 우리는 얘 라인을 유지하려고 하면 클럽이 떨어지는 방향과 몸의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클럽이 이쪽으로 떨어지고 싶은 거를 라인을 지키려고 몸의 방향이 틀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쪽으로, 이 클럽에는 이쪽으로 떨어지고 싶지만 몸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휘는 현상이 나오겠죠. 이 휘는 현상을 어디서 제일 많이 느낄까요? 손 중에 3번. 근데 사실상은 우리가 정말로 플렉시블한 클럽 샤프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휘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압력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압력이 내려올 때 더 크면 클수록 가속도 더 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력으로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얘가 빠르다고 느낄까요? 이렇게? 안 느껴져요. 그냥 여기 압력만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지긋하게 여기 압력만 세지면 우리가 체감은 할 수 없지만 가속이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클럽 샤프트가 휘죠. 그 휘는 거를 프레셔 포인트 3번에서 느끼고 있죠. 클럽 샤프트 플렉스는 뭐냐면 이렇게 클럽 샤프트 휘는 거. 휘물 생성한 프레셔 포인트를 임팩트까지 유지를 하면 가속이 유지가 된대요. 첫 번째 지뢰 때 일정한 가속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첫 번째 지뢰 때는 왼팔 근에 왼팔 플라잉 엣지인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여기서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임팩트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면 왼쪽 어깨부터 클럽 헤드까지의 길이를 가장 길게 하면서 가속이라는 걸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디를 유지를 해야 되냐면 여기 압력을 잘 유지만 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 세게 치려고 안 해도 좋은 스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클럽 헤드 레그 프레셔 포인트가 가속을 제어한대요. 레그 프레셔 포인트는 어딜까요? 3번이에요. 계속 3번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기 압력만 느끼면 또 붙여서 우리가 생각할 게 오른손목은 또 어떻게 돼 있을까요? 벤트. 플라잉 웨지 하고도 또 이제 붙어가죠, 계속. 트러스라는 건 오른팔이 접혔다가 펴지는 거죠. 펴질 때도 여기 압력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른팔이 펴지는 거는 여기서 빠르게 피는 것보다 꾸준한 트러스트로 무거운 임팩트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내가 얘를 팔을 근육을 써서 세게 필 필요 없고 여기 압력만 계속 유지가 되고 지긋하게만 이렇게 펴지면 내가 우리 몸에서는 체감할 수 없지만 자연스럽게 가속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로리 맥킬로가 이렇게 다운스윙을 할 때 이 손의 속도예요. 손의 속도든지 아니면 이 클럽의 속도인데 자 여기부터 왼팔이 이렇게 평행일 때까지가 20마일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릴리스 전 구간까지 3마일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한번 봐볼게요. 탑에서부터 왼팔이 평행으로 올 때까지 시간은 20마일이 늘었지만 시간상으로는 0.12초가 걸렸네요. 근데 22마일에서 이렇게 릴리스 전 구간까지 올 때까지 0.04초가 걸렸어요. 시간은 더 많이 걸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려오면 이렇게 시간이 여기보다는 얘가 더 길다는 걸 우리가 유추를 한번 해보죠. 여기 있던 게 평행인 구간까지 이렇게 왔을 때 시간이 길지만 속도는 더 증가를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려올 때 인위적으로 손을 이렇게 빨리 안 내렸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가속이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 압력만 유지하고 힙 슬라이드를 통해서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얘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우리 몸에서는 그 가속이라는 걸 체감할 수 없지만 사실상 중력에 의해서 이 속도는 되게 빠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부터 공을 멀리 보내려면 세게 내리려고 하죠. 그럼 여기 압력 걸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중력 가속이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때 이 속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떨어지면 동일한 속도로 이렇게 떨어질까요?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얘는 점점 빨리 떨어져요. 근데 처음에 얘가 빨리 떨어진 게 느껴질까요? 이거?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그네예요. 그네도 그렇고 바이킹도 그렇고 바이킹 이렇게 해서 얘가 최고점을 딱 찍고 여기서 내려올 때 빨리 느껴지나요?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른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골프 스윙화 이걸 접목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큰 파워를 내려고 여기 떨어질 때부터 뭔가 다른 힘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자꾸 뒷땅이 나는 원인도 이걸 수도 있어요. 자, 클럽이 이렇게 들어놓고 다운스윙이잖아요. 다운스윙이라는 거는 왼팔 앞에 이렇게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벽 앞에를 왼팔이 앞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팔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를 설명하는 거지. 이거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팔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힙 슬라이드를 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떨어뜨리려고 안 해도 중력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공으로 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스포츠는 다 중력 활용이에요. 야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뭐 농구도 마찬가지고 탁구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꾸 골프는 그 중력을 자꾸 이기려고 하죠. 뭔가 내가 여기서 많은 노력을 하면은 더 그 파워가 세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0마일에 넣을 때 시간이 더 길었다는 얘기는 로리 맥킬로 입장에서는 여기부터 손이 여기까지 내려올 때 아무것도 안 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바이킹을 탈 때 처음에 이렇게 내려올 때 빠르게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쌓여서 여기부터 스피드가 이렇게 드는 거죠. 근데 보통 아마추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힘으로 세게 내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